자, 이번 소식은 2위 소식입니다. 2002년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던 그 당시 대한민국. 근데 누군가로부터 침략을 당했었죠. 그 대한민국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영화 연평해전입니다. 연평해전, 오늘 개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 오늘 자세히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상추 차장? 네. 예. 오늘 개봉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관객들 많이 가고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 거고요. 예, 보고 온 사람들이 상당히 감동적이었고, 예. 눈물이 난다, 뭐 이런 감상평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모두들 이제 월드컵의 열기로 뜨거웠던 2002년 6월 29일 날 월드컵 마침 3, 4위전이 열렸던 그날 아침에 예. 사고가 발생을 했죠. 사건이 났고 우리의 무고한 장병들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월드컵 열기에 취해 있다 보니까 그 날은 기억하지만 이 연평해전이 일어난 날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번 영화가 개봉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 연평해전이 어떤 일이었고 북한이 어떤 의도로 어떻게 우리에게 총격을 가했는지를 여실하게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전에 확인하니까 북한이 또 터무니없는 영화를 개봉했다고 또 우리한테 막말을 쏟아붓고 있는데 북한이 저 영화를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이제 인제 개봉한 영화에 대해서 또 우리 또 숨진 장병에 대해서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좀 가슴이 좀 아프고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디까지 기대를 해야 되고 얼마나 정상적인 발언을 기대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데 이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조금 더 사과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 정말 후함무치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 연평해전에서 아들을 잃었죠. 바로 박동혁 병장을 잃었던 어머니, 과거 언론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주 절절한 이야기를 쏟아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눈 앞으로 이리 매고 배 매고 다리 싸매고 여기 싸매고 얼굴도 시커먼 이러고 산소 호흡기 낀 사람이 지나가다 설마 제가 내 아들은 아니겠지. 근데 그리고 좀 있은 게 돌아간게 우리 동혁이더라고. 그래서 막 울더라고. 이틀을 울어. 그래서 내가 막 거짓말했어. 동혁아 살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여기 제거 이제 여기를 빼니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엄마 나 집에 갈 수 있어. 엄마 나 좀 더 살고 싶어. 그래서 내가 거짓말로 지금보다 조금만 더 힘내면 살 수도 있고 아픈데도 낫을 수 있다고. 아들이 죽은 것도 힘들었는데 제일 힘든 것은 대한민국 정부야.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우발이니 도발이니 패전이니 승전이니 대통령이 4번 바꿨는데 바뀔 때마다 돼요. 천안함을 겪으면서 보니까 대전 받고 아주 정부에서 보상도 안 해주고 숨기려고만 급급했지. 자식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의 심정, 저희가 어떻게 다 헤아리겠냐만 참 절절한 이야기, 저도 한번 반성을 해봐야겠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정부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아주 가감없이 토로를 하고 계시네요. 네, 박 병장 모친의 말씀 중에 가장 가슴이 아프고 좀 죄송스러운 대목이 무엇보다 아들 죽은 것도 힘들었는데 제일 힘든 것은 대한민국 정부였다. 예. 라는 얘기. 다시 말해서 당시 연평해전은 정말 우리가 희생되지 않을 장병들이 희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예, 마음이 아픈 것인데 당시 말하자면 접근해와도 먼저 선제 사격을 하지 마라. 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교전수칙. 예.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대북 정책이 바로 대적을 하는 기본 원칙을 흐트린 이상한 교전수칙을 갖고 장병들이 바로 적은 다가와서 머리를 들이미는데 사격을 하지 못하다가 선제 공격 당해서 우리 6명의 용사들이 예. 희생을 당한 이런 데 대해서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정부가 미안함을 느끼고 정말 그에 걸맞는 보상과 배상을 했느냐. 오히려 숨기고 이것에 대해서 쉬쉬하고 대통령, 총리, 당시 그리고 장관, 합참의장 누구도 연결식이 끝날 때까지 저 병사들에 대해서 군통수권자를 포함해서 연결식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마치 저런 것을 어디 가서 호소하고 할까봐 감시받고 당시에 어떤 군 기무사나 이런 데서 감시받고 이랬다라는 증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아마 너무나 억울하고 그리고 보낼 수 없는 아들을 그런 외로움 속에서 보내야 했던 어머니의 그러한 그 아마 한이 지금 아마 묻어난 인터뷰가 아니었나 예. 그런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예,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하고 저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꼭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었는데 보고 가겠습니다. 연평해전 전사들이 보상금이 왜 적은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천안함이나 세월호 희생자보다 적다는데 얼마나 적은 건지 이유는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원책 변호사께서 답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예, 그 설명과 함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 연평도 해전, 연평해전에 대해서 우리 국민적으로 분노하는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든 그 적이 쏘더라도 대응사격하지 마라,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가 월드컵 기간이었지만 대응하지 말라는 거기에 분노를 한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연결식에 참석 안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정부 관계자들이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월드컵 결승전 보러 동경으로 부부 동반해서 가셨거든요. 전 세계에 이런 그 통수권자는 없습니다. 그게 분노를 한 거고 세 번째가 바로 이 문제예요. 예, 이 당시에 이 사망한 6 전사자들을 공무로 인한 사망이다 해서 순직 처리를 했습니다. 예. 전사자 대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아, 공무로 예. 인한 사망이다. 전투에 의한 전사자로 대우를 하지 않았다. 예. 그런데 당시에 이제 왜 국방부가 그렇게 하고도 시침을 뗄 수 있었는가 하면 이 전투에 의한 전사자나 공무로 인한 사망자 순직 처리나 대우는 똑같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병장이 예컨대 중사로 뭐 특진을 해서 순직 처리가 되었을 때 3년치 중사 봉급을 받았습니다. 3년치 중사 그게 봉급 3,100만 원이에요. 3,100만 원. 예. 예. 그런데 2004년도에 비로소 보상 기준이 다시 바뀝니다. 네. 바뀌어서 전사자들에게는 엄청나게 보상을 해주게 돼서 매덕을 주게 돼가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소급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천안함 폭침의 경우에는 희생자들에게 7억에서 8억을 국가가 보상을 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예. 그것은 이 바뀐 법에 따른 거고 예, 그렇죠. 예, 그 전권은 예.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상액이 3,100만 원밖에 안 된다. 예, 소급 처리가 안 되는데 예. 사실 이 유가족들의 분노가 깊은 이유는 있습니다. 당시의 전사자들에 대해서 그 상신을 했던 이 무공훈장, 근데 을지 무공훈장, 그리고 충무 무공훈장, 그래 주자. 예.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한 등급 더 내려버렸어요. 아, 그래요? 그걸 왜 그대로 주느냐? 그래서 충무 무공훈장, 그 윤영아 소령에게는 충무 무공훈장을 주고 나머지 밑에 사람들에게는 화랑 무공훈장을 줬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이래서 우리 사실은 그 많은 시민단체, 때리는 시민단체들이 분노를 하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해명이 없습니다. 정부가 왜 그렇게 출신을 했는지, 이분들을 왜 순직으로 처리를 했고 전사자로 처리하지 않았으며 왜 무공훈장을 한 단계 깎았고 왜 대통령이 연결식에까지 가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명도 없어요. 예. 뭐 이명박 정부 들어서 10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이 추도식에 참석을 하긴 했는데 한 번 가셨죠? 예. 한 번 가셨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분명한 사과나 이런 것들은 또 없었잖아요. 예, 최소한 누구든지 이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전사자들에게 반성을 한다. 그리고 그 잘못을 빌고 정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나는 태도를 바꿔서 전사자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천 차장, 다른 얘기 잠깐 하나 더 짚어볼 게 있습니다. 자, 군인에 대한 예우, 이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많고, 과거에 어떤 희생했던 것들에 대한 기억도 우리 국민들이 좀 철저히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인가요? 근데 특별한 시구자가 야구에 나타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6월 6일 현충일 날 부산 사직구장 야구장에 특별한 시구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걸어 나오시는 저 신사분, 노 신사분인데요. 예. 6.25 참전 유공자회 이만수, 야구선수 이만수 말고요. 이만수, 예, 이만수 예. 6.25 참전 유공자회 부산 지부장이십니다. 부산 지부장이요. 예, 부산 지부장인데 나와서 이렇게 밀리터리 옷을 입고요. 저렇게 네. 시구자로 참석을 해서 멋진 시구를 선보였습니다. 자, 밀리터리 룩이라는 게 이제 군인 옷을 입고. 예. 야구 선수단들도 전부 다 저렇게 밀리터리 룩, 군인 복장에 야구복을 똑같이 포스 입고 있죠. 그랬군요. 하면서 이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리자는 뜻에서 저 옷을 입고 야구 경기를 직접 치렀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선 참 보기 힘든 장면. 드문 일인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많지 않나요? 그래서 LA 다저스나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이런 분들을 예우를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시구자로 아주 자주 등장을 하시는데요. LA 다저스에서 우리 윤도현 그 가수하고 21의 한 가수가 이제 시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나온 사람 중에 한 명이 라몬 로랄레스라는 이 6.25 참전 용사가 직접 나와서 그랬군요. 참가를 해서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켰어요. 저희 나오시는 지팡이 저분이군요. 저 노신사분 두 분이 나와서 네. 저렇게 야구장에서 사진도 찍고 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줄 예상하지 못했다. 몇 년 전 한국을 가봤었는데 너무 발전해서 놀라웠다. 전날이 한국의 날이었거든요. 그렇죠. LA 개최한. 저때 저렇게 소개를 해줌으로써 상당히 예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전원책 변호사께서도 사실 야구 마니아시잖아요. 제가 잠깐만 좀 보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야구단들을 위해서. 예. 우리 야구단들 6.25를 중심으로 해서, 시합 전에 시구하는 분들 많이 모십니다. 예, 작년에도 모셨고, LG에도 모셨고, SK 넥센진에서도 모셨고, 얼마 전에는 SK 넥센진에서 인천 상륙 작전에 우리 용사, 예.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서 시구를 해서 많은 감동을 줬죠. 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지금 밀리터리 룩이라는 것은요, 제가 조금 언짢아요. 이 밀리터리 룩을 하면 좀 제대로 해야지. 예. 제가 보기에는 최신 패션 옷 같아서 밀리터리 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 좀 더 군인처럼 예. 입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제가 저번에 한 달 전에 하와이에 출장을 갔을 때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부를 갔었는데 그 안에 DPAA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전쟁 포로 및 실종자 수색 사령부라는 곳인데 해마다 1,200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국 실종자 유해를 발굴하는 곳이에요.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국방부 유해 발굴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예능에서 소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데 그 DPA에 가면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적어왔었는데 No one left behind until they are home.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집에 돌아올 때까지 우린 끝까지 찾아내서 여러분들 가족의 품에 되돌려 보내겠다. 예. 이런 문구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국방부 유해 발굴단도 지금 6.25 전쟁이나 각종 전투에서 참전했다가 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장병들 유해를 찾고 있거든요. 예. 꼭 좀 많이 찾아서 네.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인을 더 예우하고 군인의 희생을 값지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